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재선 임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국제자유도시를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기억에 허남식 시장님 계실 때 국제자유도시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네. 있는데 그때 그 각종 규제가 국제자유도시를 하기에 여러 가지 힘들다. 시장님 또 홍콩, 싱가포르 같은 국제도시를 이야기했는데 시장님 개념이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를 이야기했거든요. 예, 예. 같은 개념입니까? 국제자유도시는 이미 뭐 제주도에서도 예,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글로벌 허브 도시는 이제 국제자유도시를 포괄하는 그거보다 좀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글로벌 허브 도시는 이게 부산을 세계 내에서 여러 측면에서 좀 그 가교 역할을 하는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라서 기존의 국제자유 도시보다도 좀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부산 하면은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아쉬움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 시장님께서 그 이후에 보니까 이게 그 좀 엄청난 이 세계 속의 부산의 도전이었다. 예. 그래서 아마 글로벌 허브 도시도 부산 엑스포에 대한 도전이 기반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엑스포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네. 엑스포를 통해서 부산을 어떻게 바꿀 건가 네. 그런 관점에서 이 엑스포를 하나의 수단으로 삼은 측면이 강하죠.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엑스포 유치를 계기로 해서 부산이 하려고 했던 것, 또 성취하려고 했던 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 확고한 입장이고, 그게 바로 글로벌 허브 도시라고 하는 것을 구현하는.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준비된 조건과 앞으로 해나갈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우선 글로벌 허브 도시가 아무 도시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우선 뭔가 이게 국제적인 자원을 끌어낼 수 있는 이 지정학적인 또는 이 여러 가지 물질적인 조건들이 돼야 되는데, 부산은 그런 면에서 우선 세계 2위의 환적함으로서 국제 이 세계적인 항만 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허브 기능을 하는 도시들이 대부분 국제적인 항만 도시고, 또 그 항만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또 그 물류와 이 금융이 결합이 될 때 더욱 시너지를 거둘 수 있는 것이고, 항만을 낀 도시들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많은 사람과 기업이 올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글로벌 허브 도시의 여러 가지 인프라, 그와 이 연관된 산업, 여러 가지 어떤 이 조건들을 갖추는데 저희가 주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게 이제 그 대표적인 예고, 가덕도 신공항을 우리가 단순히 이 여객공항이 아니라 이 물류공항으로 그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이 항만 물류와 항공 물류를 해운 물류와 항공 물류를 결합을 하는 그런 시너지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럼 가덕도 신공항은 전국적인 어떤 국정 현안 속에서 탄생한 거잖아요. 그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대로 놔뒀으면은 저기 2035, 6년에 개항이 되는 걸로 계획이 잡혔는데, 우리가 엑스포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 가덕도 신공항을 2030년 조기 개항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 가덕도 공항 하나만 하더라도 부산에는 굉장히 큰 시너지를 가져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항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냥 비행기 다니는 곳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히 부산과 같이 신항만 옆에 공항이 만들어지면 항만 물류와 항공 물류가 시너지를 거둘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나라 이 98%의 항공 물류가 지금 인천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인천은 아쉽게도 인천항의 시너지를 갖는 공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부산항은
부산 가덕도 공항하고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항만과 공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갖겠네요. 예, 그게 이제 싱가포르 모델이죠. 싱가포르이 바로 그런 세계적인 환승 공항이자 또 환승 항만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세계 교통의 중심이 싱가포르로 자리 잡으면서 그와 관련된 그야말로 이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 지방의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수준인데 부산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해에 2만 명 정도가 이 유출이 됐어요. 청년 인구가. 그건 뭐 치명적이었죠. 그게 10년 쌓이면 20만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숫자는 조금 줄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저희도 열심히 노력했고. 청와대 계시면서 국정운영의 중심에도 계셨던 분인데 지방 소멸 문제는 국가적인 그 문제잖아요. 왜 이렇게 수도권 이미 포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왜 지방 발전은 이렇게 지방에서는 부산이 제1의 도시인데 제가 요즘 그 얘기 많이 하는데요. 대한민국 엘리트의 85%가 강남에 삽니다. 강남. 그래서 대한민국의 강남 감각 지배 사회라고 제가 강남 감각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내가 강남에 살아야 이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강남에 살아야 내 아이들이 강남에서 교육을 받아야 온전한 시민으로서 대접받고 이런 인식들이 엘리트부터 이렇게 쫙 내려져 와 있으니까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정책을 피고 또 자원을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돈이 됐든 뭐 사람이 됐든 자기 감각 세계 바깥에 있는 데서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수도권 가밀이 이렇게 심해지면 경제 발전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 초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이게 격차 문제도 더 심해진다는 거는 이미 답은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움직이는 사람들의 인식은 그 심각성을 감각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결국은 사람 돈이 다 여기 있으니까 여기 중심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잖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 흐름을 목적의식적으로 바꿀 만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 리그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바깥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 인식을 제대로 해야 그리고 목적의식적으로 이거를 전국적으로 빼내야 이게 대한민국도 정상화된다는 인식. 아무래도 사회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다도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또 이 자원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먼저 생각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런 인식을 대한민국 엘리트들이 안 해요. 시장님께서는 이번에 작년 8월에 이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도 동백 패스를 만들어서 지금 수도권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이걸 실시하고 있거든요. 아마 최초로 이걸 도입하시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 부산이 먼저 정책을 해갖고 정부가 가져가는 정책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 동백 패스인데 그게 동백 패스도 지금은 이제 K 패스로 국토교통부가 일정하게 이제 수용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K 패스도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금년부터. 저희는 그걸 결합을 해서 더 많은 혜택을 우리 시민들한테 드리려고 하는데 동백 패스가 효과가 좋죠. 지금 동백 패스 사용자 수가 이미 40만 가까이 40만을 넘어서고 있고 또 우리는 그와 함께 초등학생들은 전부 대중교통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복지를 다른 데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데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지라는 걸 단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대중교통이 활성화돼서 좋고 그 결과로 차를 많이 안 가져다녀서 좋고 그러면 탄소 중립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하여튼 다목적 효과가 있는 정책이에요, 이게. 복지를 복지로만 고려하지 않고 복지와 연관된 여러 가지 분야들을 경제나 교육이나 또 환경이나 이런 것들하고 다 연계해 갖고 이 복지를
푸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 동백 패스가 하나의 모범적 사례가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아마 중앙 정치도 쭉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근안이라든지 재정, 특히 재정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 여러 가지 중앙 중심이고 그래서 아마 이 시 행정을 해나가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계실 건데 어떻게 가야 된다 보십니까? 준연방제 수준으로 가야죠.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많이 갖는 게 이게 지방이 사고 안 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지방이 지금 사고는커녕 지방에 맡겨주는 게 오히려 지금 중앙에서 쥐고 흔드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여건이 마련돼서 지금은 지방의 공직사회 역량이나 지역의 여러 가지 자치 역량들이 올라갔고 제일 중요한 건 지역만큼 지역 문제를 잘 알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해야 되는가를 아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런 곳에 과감하게 맡겨주면 오히려 죽어라고 뜁니다. 권한과 예산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거나 흐름이 아직도 블랙홀처럼 다 수도권으로 빨려들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져서 그렇지 그것만 조금 이제 정상화되고 흐름이 거꾸로도 갈 수 있다는 게 밝혀지면 지역의 자율성과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도모한 나라가 선진국 가운데도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 또 대한민국이 가진 구조적인 잠재 성장률의 저하 문제나 초저출산 문제나 또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두 축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되는 게 부산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